그날 나는 통금을 알리는 인경종이 진 한양거리를 급히 걷고 있었다. 술락꾼들의 눈을 피해 골목골목으로 숨어가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이미 통금이 된 한양의 한 으슥한 골목에 두 남녀가 부둥켜 안겨있고 이를 다른 여인이 질투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장면. 실로 그것은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놀라운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전경을 담아낸 신윤복의 월야미래. 신윤복은 그림을 통해 조선의 발칙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신윤복의 아버지 신한평은 왕의 초상을 3번이나 그렸고 김홍도와 함께 궁정화원이었던 조선 후기 손꼽히는 화가였다. 신한평이 1774년에 그린 이광사 초상. 세밀하고도 사실감 넘치는 이 초상화는 그의 뛰어난 그림 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윤복은 당대 최고의 화가인 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배우며 자신의 그림 세계를 하나씩 열어갔다. 이런 배경과 천부적 재능으로 인해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추나 이상의 감흥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늘 여인과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오히려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내가 살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조선은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신분 질서는 흔들렸고 상공업의 발달로 소비와 유흥문화 역시 크게 늘고 있었다. 특히 거리에는 술집이 넘쳐났고 도시를 중심으로 놀이와 향락 문화가 유행처럼 번져나간 바로 그 시대에 나는 살고 있었다. 당시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통속 소설 등이 유행했고 이를 반영한 그림들도 등장했다. 이런 흐름을 처음 그림에 반영한 사람은 다름 아닌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였다. 김홍도의 우물가나 빨래터 등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남녀 간의 야릇한 상황을 처음으로 담기 시작한 작품들로 이러한 새로운 접근들은 이후 신윤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런 시대적 변화는 신윤복에게 좋은 소재가 됐으며 시대 또한 그의 그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신윤복이 그 에로틱한 그림을 많이 그려서 도화사에서 쫓겨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그 통속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신윤복의 그 에로틱한 그림이 그 용인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신윤복, 그가 유난히 몰두했던 대상이 있었으니 그들은 가장 천한 신분의 기생들이었다. 천하다는 이유로 업수히 여겨지고 이전 사대부 그림에서는 전혀 등장할 수 없었던 기생들. 그런데 왜 신윤복은 이들에게 매료됐던 것일까? 나는 내 그림 속에 단 한 번도 화폭에 담기지 않았던 기생을 등장시켰다. 그것은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의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기생. 그들은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러나 존재할 수밖에 없던 이들이었다. 신윤복은 이들을 통해 겉으로는 여전히 성리학이 지배하지만 이면으로는 성과 향락 문화가 급격히 늘어난 당시의 조선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외출했다 갑자기 돌아온 기생 때문에 당황해 더운 날씨에도 기생의 계집종과 함께 두꺼운 이불로 몸을 급하게 가린 양반의 모습이나 기생을 놓고 한판 싸움을 벌이는 술 취한 양반 사내들과 이를 즐기듯이 지켜보는 기생의 모습 속에 신윤복의 비판의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신윤복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대상은 다름 아닌 양반들이었다. 물러가라!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고 그 정점에는 늘 양반이 자리하고 있었다. 물러가라! 그러나 신윤복의 눈에 비친 양반의 모습은 이전의 그림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그들의 근엄한 얼굴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양반들의 이중적인 두 얼굴. 나는 이들의 맨 얼굴을 낱낱이 그리고 싶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림 속 사내의 얼굴이 무척 앳돼 보인다. 상투를 들고 있으니 이미 결혼한 몸이다. 그렇다면 손목을 잡힌 여인은 누구일까? 집신의 남루한 옷을 보니 이 집안의 하녀가 틀림없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계집종을 희롱하는 앳된 양반이다. 어느 봄날 젊은 양반들이 기생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있다. 젊은 양반들은 기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담뱃불까지 붙여 공손히 바친다. 맨 오른쪽 양반은 아예 기생의 말을 끌기 위해 마부의 자주색 옷을 빼앗아 입고 번거지까지 바꾸어 썼다. 그런데 맨 뒤에 따라오는 사내의 표정이 영 좋지 않다. 이 사내가 바로 자신의 옷을 빼앗긴 마부다. 옷은 바꿔 입었지만 주인의 갓을 쓸 수 없어 마냥 들고 있는 이 상황이 못마땅한 듯하다. 마부의 이 표정, 바로 신윤복의 해악이 빛나는 대목이다. 때론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론 풍자와 해악으로 양반들을 화폭에 담았다. 나는 양반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이런 비판이 그들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신윤복은 양반과 기생을 통해 조선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 그리고 억압된 이들의 해방구를 열었다.